강원도 철원, 겹겹이 산으로 둘러싸인 백골 부대 신병 교육대는 훈련병들의 쩌렁쩌렁한 기합 소리로 언제나 활기가 넘쳤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작되는 훈련은 훈련병들의 육체와 정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부터 훈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는 대지를 흔들었고, 땀과 먼지로 뒤덮인 연병장은 젊음의 열기로 가득했다. 맹렬한 총성 소리, 조교들의 날카롭고 절도 있는 목소리, 그리고 코끝을 맴도는 흙먼지 냄새는 이 부대의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그들은 아침 점호부터 야간 근무, 그리고 불시에 시행되는 비상훈련까지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군인으로서의 기본을 다져나갔다. 총기 분해 조립은 물론 행군과 유격 훈련을 통해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고 정신력을 단련했다. 특히 혹한기 훈련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전우애와 인내심을 길러주는 혹독한 과정이었으며, 유격 훈련의 고난도 코스는 훈련병들의 정신력을 한계까지 시험했다. 땀으로 축축한 생활관에 울려 퍼지는 선임들의 불호령과 끝없이 이어지는 얼차려 속에서도 그들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정신력과 체력을 갈고 닦았다. 군화끈을 동여매고 총을 손에 쥐는 매 순간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혹독한 성장의 과정이었으며, 저마다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간이었다. 혹독한 훈련과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각자의 개성을 잃지 않는 수많은 훈련병들 중 유독 한 명의 이등병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바로 김민준이었다. 깡마른 체구에 순해 보이는 인상, 언뜻 보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신병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비범한 빛을 띠고 있었다. 마치 깊은 물속에 숨겨진 보석처럼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강인함과 날카로움을 동시에 지닌 채 번뜩였다. 그의 존재감은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의 침묵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은 내공이 숨겨져 있는 듯 했으며, 그 누구도 그의 잠재력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신병 교육대 입소 첫날부터 김민준은 남다른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첫 사격 훈련에서는 조교들도 놀랄만한 백발백중의 실력을 뽐냈고, 그의 총알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정확히 표적의 정중앙을 꿰뚫었다. 그의 사격 자세는 교본 그 자체였으며, 미동 없는 집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모든 훈련병들이 탄성과 함께 놀라움을 표했고, 조교들은 그의 재능에 감탄하며 특별 관찰 대상에 올렸다. 사격 기록은 물론 사격 후의 탄피 회수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는 그의 모습은 군인으로서의 빈틈없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의 총기 관리 능력 또한 뛰어나 항상 완벽한 상태를 유지했다. 각계 전투에서는 지형지물 활용 능력이 탁월하여 복잡한 지형 속에서도 마치 유령처럼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며 목표물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베테랑 특수요원 같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그는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몸을 물 흐르듯 유연하게 움직였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 적을 무력화시키는 그의 능력은 전술 훈련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의 전술적 판단력은 상황실의 조교들마저 놀라게 할 정도였다. 동기들은 그의 비범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훈련이 끝난 후에는 335 모여 그의 이야기에 열을 올렸다. 민준이 쟤는 진짜 뭔가 달라. 이등병이 저렇게 잘할 수가 있나? 이건 뭐 타고난 군인 아니야? 솔직히 우리 조교님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혹시 국정원 요원 아닐까? 숨겨진 비밀 병기 아니냐? 분명 뭔가 있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어쩌면 벌써부터 우리보다 한 수위일지도 몰라. 스파이 아닐까? 아니면 특수부대에서 파견 나온 건가? 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다. 선임병들은 그를 두고 쟤는 분명 숨겨진 고수일 거야. 뭔가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해. 어쩌면 전역하고 바로 특수부대 가는 거 아니겠어? 웬만한 특수부대원보다 나은 것 같아. 저런 인재는 일반 부대에 있을 인재가 아니야. 분명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인물일 거야. 우리 부대가 감당할 인재가 아니다. 어딘가 특수부대 출신이 위장 전입 온 거 아니냐? 보통 내기가 아니야. 저런 실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어. 분명 특별한 훈련을 받았을 거야. 그의 이등병 계급은 그저 위장일 뿐이다. 어쩌면 우리 지휘관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을지도 모른다며 수군거릴 정도였다. 부대 내에는 순식간에 그의 이름과 함께 그의 정체에 대한 온갖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그러나 민주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시선에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뿐이었고 그의 표정에서는 좀처럼 속내를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숨기고 있는 듯한 완벽한 포커페이스였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그의 비범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의 존재는 조용하면서도 강렬하게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의 탁월한 재능은 이미 상부 보고에까지 이르고 있었으며 그의 모든 행동은 은밀히 관찰되고 있었다. 평화롭던 부대 분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주말 외박을 나갔던 박 상병이 복귀 시간을 훨씬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박 상병은 평소 모범적인 병사로 정평이 나 있었고 규율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전역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있던 그의 갑작스러운 행방불명은 부대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지휘관들은 일제히 긴장했고 부대원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드리워졌다. 평온하던 일상은 사라지고 정적이 흐르는 부대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마치 폭풍 전야 같았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불안감이 부대를 덮쳤다. 즉시 수색대가 꾸려져 며칠 밤낮으로 부대 주변과 박 상병의 연고지를 샅샅이 뒤졌다.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펼쳐졌고 인근 부대까지 동원되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산과 들을 헤치며 박 상병의 흔적을 찾았다. 드론까지 동원하여 넓은 산악지대를 후었고 열화상 카메라로 밤새도록 수색을 이어가며 미세한 체온 변화까지 감지하려 노력했다. 군견들을 풀어 박 상병의 체취를 추적했으며 최첨단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아주 미세한 흔적조차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군 수사 당국과 지역 경찰까지 총동원되어 박 상병의 마지막 통화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SNS 활동 기록, 심지어는 웹사이트 접속 기록까지 면밀히 분석했지만 그의 흔적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듯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모든 단서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수사팀은 난항을 겪으며 점점 지쳐갔다. 수색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서 하나 발견되지 않자 부대원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고 희망의 빛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박 상병의 가족들은 매일같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애타는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고 그의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부대에는 절규와 탄식이 가득했으며 대대장은 책임자로서 상부의 압박과 가족들의 원망에 시달려야 했다.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수척해져 가는 그의 모습은 부대 전체의 절망감을 대변했다. 부대 전체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앞으로 나섰다. 바로 이등병 김민준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행정보급관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이나 조급함 없이 오직 흔들림 없는 확신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침착한 태도는 혼란스러운 부대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묘한 신뢰감을 주었다. 마치 폭풍 속에서 홀로 고요한 등대처럼 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 같았다. 행보관님, 제가 박 상병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확신에 찬 예언자의 목소리 같았다. 그의 눈빛에는 불가능은 없다는 듯한 단호함과 함께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결의가 스며 있었다. 그의 말은 한낱 이등병의 허세가 아닌 진정한 실력자의 자신감으로 들렸다. 행정보급관은 그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은 민준의 확신에 찬 눈빛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행정보급관은 어이없다는 듯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등병 주제에 감히 나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불신이 역력했다. 이등병이 뭘 안다고 그래? 지금 우리 부대에서 내로라 하는 수색 전문가들도 다 허탕치고 있는데 특수부대 출신 베테랑 수색팀도 실패한 일을 자네가 뭘 어쩌겠다는 거야? 게다가 박 상병이 하루 이틀 군 생활한 것도 아니고
길 잃을 리도 만무하고 말이야. 괜히 설쳐서 더 혼란만 가중시키지 마. 이런 상황에선 허황된 소리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해. 자네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자네의 짧은 군 경험으로는 어림도 없어. 괜히 나서서 부대원들 혼란만 가중시키지 말고 자네 본분이나 지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본래 임무로 복귀해. 이 중대한 상황에 농담할 때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함께 노골적인 불만이 묻어났다. 부대 전체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등병의 허황된 제안은 그저 웃음거리로 들렸을 뿐이었다. 그러나 민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확신에 찬 빛을 발했다. 그의 침착함은 주변의 비난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그의 말에는 알 수 없는 설득력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초연함마저 느껴졌다. 행정보급관은 더 이상 그를 제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확신합니다. 제가 가진 정보와 추리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제게 딱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단 한 번의 기회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불필요한 인력 낭비나 정보 유출 없이 제가 가진 정보와 추리력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싶습니다. 제가 실패한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영창이라도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부대 전체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겠습니다. 제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저의 관찰력과 분석 능력을 믿어주십시오. 제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보다 더 절박한 상황은 없을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박 상병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제 직감을 믿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 비범한 눈빛에 이끌린 행정보급관은 결국 그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모든 수색 방법이 실패한 상황에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심정이었으리라. 또한 민준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태도에서 알 수 없는 기묘한 신뢰감이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대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대대장 역시 고심 끝에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대대장 역시 민준의 남다른 점을 일찌감치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민준에게 알 수 없는 잠재력이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어쩌면 이 이등병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그의 비범한 직감이 맞아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이었다. 부대 전체의 운명이 한 이등병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침묵이 흐르는 지휘통제실 안에서 모두의 시선은 민준에게 향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민준은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조용히 부대 정문을 나섰다. 그의 배낭에는 최소한의 생존 도구와 지도, 나침반, 그리고 작은 손전등만이 들어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는 사람처럼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빨랐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목표물을 향해 있었다. 그는 일반적인 수색 경로를 벗어나 부대 주변의 지형지물을 꼼꼼히 살피며 박 상병의 흔적을 쫓았다. 훈련 과정에서 익힌 지형 분석 능력과 뛰어난 공간 지각 능력을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냈다. 일반적인 수색대가 놓쳤을 법한 아주 미세한 단서들, 예를 들어 꺾인 나뭇가지의 방향, 흙 위에 찍힌 미묘한 신발 자국,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종류와 브랜드, 그리고 그 담배꽁초가 버려진 방식까지도 그의 예리한 시야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박 상병이 평소 즐겨 피우던 담배 종류를 기억해냈고 그 담배꽁초가 발견된 방향을 따라 이동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박 상병의 평소 행동 패턴, 부대 주변 지형에 대한 정보, 과거 사건 사례들, 그리고 자신이 익힌 모든 수색 기술들이 빠르게 교차되며 하나의 논리적인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맞추듯 흩어진 단서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나갔다. 그의 뛰어난 관찰력과
추리력은 마치 탐정소설 속 주인공처럼 빛을 발했다. 낮 동안의 수색으로 지쳐갈 무렵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그는 박상병이 평소 자주 가던 PC방 근처 사람들 왕래가 드문 외딴 곳에 숨겨진 폐가를 발견했다. 폐가는 숲속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듯 황량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낡은 문은 삐걱거렸다.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낡은 담벼락에는 덩굴이 뒤덮여 있었다. 마치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버려진 유령의 집 같았다. 하지만 민주는 흔들림 없이 그곳을 응시했다. 그는 폐가 주변의 흙바닥에서 미세한 차량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다. 일반 차량의 타이어 자국과는 다른 뭔가 특이한 패턴을 지닌 자국이었다. 폐가는 겉에서 보면 그저 버려진 낡은 건물처럼 보였지만 민준의 눈에는 달랐다. 그는 며칠 전 그 폐가 주변에서 수상한 검은색 승합차를 봤던 것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 차량은 일반적인 차량과는 다른 특이한 안테나를 달고 있었고 번호판도 뭔가 미심쩍었다. 단순한 동네 차량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폐가 주변을 조용히 둘러보며 더욱 미세한 흔적을 찾았다. 낡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 그리고 폐가 주변에 놓인 낡은 담배꽁초와 최근에 생긴 듯한 발자국을 통해 누군가 드나들고 있음을 직감했다. 발자국의 깊이와 모양을 통해 몇 명이 드나들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체중까지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폐가 안으로 발을 들였다.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싸늘한 한기가 느껴졌지만 민주는 흔들림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신경은 온전히 주변 상황에 집중되어 있었다. 아주 미세한 소리, 희미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의 눈은 예리하게 움직였다. 귀는 미세한 바람 소리에도 집중하며 수상한 낌새를 찾았다.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혹시 모를 함정이나 위험에 대비하며 신중하게 전진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침착하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박상병이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상병은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듯 탈진 상태였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을 보자마자 간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다. 민준은 박상병을 부축하여 폐가를 빠져나왔다. 박상병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다. 그의 생명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지만 민준의 등장으로 다시금 희망을 품게 되었다. 밤이 되어서야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민준은 박상병을 부축하며 부대 정문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자 초소를 지키던 병사들은 눈을 비비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내 부대 전체에 박상병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졌고 부대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의 환호성에는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민준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박상병은 며칠간의 고생으로 인해 탈진한 듯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이 섞여 있었다. 부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민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경외심을 표했다. 대대장이 민준에게 다그쳐 물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자네는 어떻게 박상병을 찾아낸 건가? 자네의 수색 능력은 정말 놀랍군. 정말 대단하다, 김이병. 자네의 공은 이루 말할 수 없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단 말인가? 자네가 우리 부대의 영웅이로군. 자네는 분명히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가 될 걸세. 자네의 판단력과 용기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대대장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다. 그의 눈에는 민준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담겨 있었다. 존경심마저 느껴지는 시선이었다. 민준은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듯한 냉철함이었다. 박상병님이 평소 자주 가시던 PC방 근처에 숨겨진 폐가에 계셨습니다. 제가 평소 박상병님 행동 패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며칠 전 그 폐가 주변에서 수상한 검은색 승합차를 봤던 것이 기억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차량의 특이한 안테나와 불규칙한 이동 경로가 제 의심을 샀습니다. 또한 폐가로 향하는 길목에서 발견된 특정 브랜드의 담배꽁초가 박 상병님의 취향과 일치한다는 점도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폐가는 겉에서 보면 그저 버려진 건물처럼 보였지만 주변에 놓인 낡은 담배꽁초와 최근에 생긴 듯한 발자국을 통해 누군가 드나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발자국의 깊이와 신발 종류를 통해 대략 3명 정도가 이 폐가를 드나들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박 상병님이 지쳐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박 상병님께 물어보니 그분이 갑작스럽게 납치당해 감금당했다고 하셨습니다. 범인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박 상병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특정 군사 기밀을 캐내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범인들은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제가 나타나자 놀라서 도망친 것 같습니다. 내부 상황을 살펴본 결과 그들은 급하게 도주한 흔적을 남겼으며 버려진 담배꽁초와 몇몇 물건들이 그들의 신원을 추정할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하여 가장 가능성 높은 지점을 추론해냈습니다. 민준의 설명은 마치 베테랑 수사관의 보고 같았다. 그의 뛰어난 추리력과 담력, 그리고 침착함에 부대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민준은 특별 휴가를 포상으로 받았다. 민준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휴가 가서 실컷 쉬겠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고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오겠습니다. 충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임무에 더욱 잘 임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함께 오랜만에 찾아온 자유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마땅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어깨는 한층 더 가벼워진 듯 보였다. 민준이 특별 휴가를 떠나던 날 부대원들은 그의 배웅을 나갔다. 멀어져 가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대대장과 행정보급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막이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연출가들처럼 그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는 듯한 미묘한 웃음이었다. 마치 오래된 계획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을 지켜보는 듯 했다. 역시 대단한 친구군.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우리 부대에 이런 인재가 있었다니. 그의 잠재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했고 우리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통찰력을 보여줬어. 그는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인재야. 수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군. 그의 능력은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을 거야. 대대장이 씁쓸한 듯 웃으며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칭찬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는 한 손에 들린 서류철을 쥔 채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서류철 표지에는 특급 인재 관리 계획 마이너스 코드명 그림자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붉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다. 그 계획은 오랫동안 극비리에 진행되어 온 군 내부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오직 하나, 군 내부에 숨어든 적대 세력에 맞설 최정예 요원을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민주는 그들의 오랜 수건 사업의 핵심 인재였으며 이제 그의 본격적인 활약이 시작될 참이었다. 그렇습니다. 박 상병님도 덕분에 제대로 휴가 쓰고 돌아오셨죠. 연기력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특히 그 폐가에서의 연기는 웬만한 배우 저리 가라였습니다. 그가 납치 상황을 얼마나 실감나게 연기했는지 민준 이등병이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요 없는 침착함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재능을 가졌더군요. 우리의 모든 예측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분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인물이 될 겁니다. 그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국가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집되어 앞으로의 작전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행정보급관이 대대장에게 작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의 손에는 박상병이 휴가 중 보낸 것으로 보이는 짧은 문자 메시지가 들려 있었다. 작전 성공.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덕분에 휴가 잘 쓰고 복귀합니다. 민준 이등병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인재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수집되었습니다. 그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다음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박상병은 사실 부대 정보과의 비밀 요원이자 이번 그림자 작전의 핵심 조력자였다. 그의 실종과 납치는 민준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내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모든 상황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으며 민준은 그 연극의 주인공이었다. 사실 박상병의 행방불명은 부대에서 극비리에 계획한 특급 심리작전의 일부였다. 민준의 비범한 재능과 잠재력을 일찌감치 눈여겨보던 대대장과 행정보급관은 그를 심층적으로 테스트하고 싶었던 것이다. 평범한 훈련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그의 본능적인 추리력,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뛰어난 관찰력을 확인하고자 했다. 박상병은 폐가에 숨어 민준의 접근을 기다렸고 모든 상황은 면밀하게 계획되고 통제되었다. 폐가 주변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들은 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녹화했고 그의 행동 패턴과 문제 해결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본부로 전송했다. 심지어 민준의 심박수와 동공의 움직임, 호흡 패턴,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까지도 정밀하게 측정되었다. 이 모든 생체 데이터는 민준의 심리 상태와 반응 능력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대의 최고 기밀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상한 검은색 승합차는 사실 부대 정보가 차량이었고 군사 기밀을 캐내려 했다는 박상병의 진술 역시 철저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모든 것은 민준의 반응과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정교한 장치들이었다. 이 작전의 최종 목표는 민준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그가 특수부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의 모든 반응과 추리 과정은 데이터화되어 분석실로 전송되었고 전문가들은 그의 능력에 경탄했다. 그는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던 것이다. 휴가에서 돌아온 민준은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어졌고 그의 행동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마치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린 듯 그의 잠재력이 만개한 듯 보였다.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당당함이 느껴졌고 표정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진 진정한 군인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정식으로 특수부대 차출 통보를 받았다. 그의 탁월한 관찰력, 논리적인 추리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담함은 이미 최고 수준의 요원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준이 생각했던 평범한 휴가는 사실 그의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숨겨진 재능을 증명하는 치밀하고도 특별한 시험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엘리트 요원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의 차출은 부대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그의 능력은 이제 국가를 위해 쓰이게 될 터였다. 그의 이름은 이미 군 고위층에까지 보고되어 있었고 그를 향한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 숨겨진 칼날이 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특수부대로 차출된 민준은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의 첫 임무는 바로 내부 감찰. 그가 겪었던 박상병 행방불명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군 내부의 비밀 조직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단순히 재능을 인정받아 특수부대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박상병 사건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어둠의 세력을 드러내기 위한 미끼였으며 민준은 그 미끼를 덥석 문 최고의 인재였던 것이다. 그의 모든 행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감시되고 있었고 그는 이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으로 선택된 것이었다. 어쩌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운명을 지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비범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민주는 고도의 보안 시설로 이동했다. 그곳은 지하 깊숙이 숨겨진 최첨단 장비들로 무장한 비밀 기지였다. 기지 내부에는 겹겹이 쌓인 보안문과 지문 인식 시스템, 그리고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외부와의 모든 통신은 차단되었고, 오직 선택된 소수만이 그곳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임무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브리핑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군사 기밀을 빼돌리려는 외부 세력과 내통하는 내부 조직이 존재하며 그들의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다. 이 조직은 군 고위층까지 연결되어 있어 오랜 기간 아무도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군의 핵심 정보에 접근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네트워크는 상상 이상으로 넓고 깊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군 전체에 퍼져 있었다. 박 상병의 납치 역시 실제로는 내부 조직에 의한 납치 시도였고, 부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민준을 이용해 이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민준의 뛰어난 관찰력과 추리력을 활용하여 조직의 허점을 찾아내려 했다. 민준은 자신이 단순한 이등병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관찰되고 평가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군 생활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과의 숨막히는 싸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도전이 놓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심장은 조국의 안보를 위해 뜨겁게 뛰고 있었다. 과연 이등병 김민주는 군 내부의 깊숙한 비밀을 밝혀내고 더 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조국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는 이제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말에서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기물이 되어야만 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그림자 작전의 핵심이 되었고 그의 활약에 대한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운명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특별한 휴가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휴가는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의 삶은 이제 조국을 위한 거대한 그림자 전쟁의 최전선으로 향하고 있었다.